안녕하세요. 딜러립 시비책의 제임스입니다. 요즘 아이비 대학들을 포함한 상위권 대학들은요, 신입생 입학 사정이 있어서 홀리스틱 프로세스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모님들께서도 이미 자주 들으셔서 어느 정도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만, 대개는 이 홀리스틱 어드미션 방식이라는 게 뭐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본다라고 하더라라는 정도만 아시지, 사실 정확히 왜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홀리스틱 프로세스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요, 항상 역대급이었다라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뭐 역대급으로 경쟁률이 높았다는 말이겠죠. 해마다 듣는 똑같은 이야기여서 뭐 그런 사실은 뉴스처럼 떠드는 것도 솔직히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록으로 살펴보면요,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과 요즘만 비교를 해봐도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일대학의 경우에요, 15년 전인 2007년에 19,323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2021년에는 46,935명이 지원을 해서 2.4배나 지원자가 늘었고요. 이와 같은 사정들은 다른 아이비 대학들도 마찬가지여서 유펜의 경우에는 2.5배, 하버드도 2.5배, 브라운 2.4배, 코넬 같은 경우에 2.2배, 그리고 콜롬비아는 2.8배나 늘어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비 대학들의 지원 학생 수가 불과 15년 동안 약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렇듯 늘어난 지원자 숫자로 인해서 이들 학교들의 합격률 또한 2배에서 3배 이상 더 치열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과 비교해서 이렇듯 대학 지원자 수가 급격히 일어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불과 15년 사이에 뭐 2배 이상의 인구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도 아니고, 대학 입학 특정 연령 인구만이 증가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대학 지원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요,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나 컬리전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통합 원서의 발달로 원서 작성 절차 자체가 많이 간소화되었고요. 어느 특정 대학을 고집하기보다는 뭐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라면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이 일단 붙고보자라는 학생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로 보다 많은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7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은요, 90년도와 비교를 해봐도 3배 이상 늘었고요. 최근에는 평균 12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자 수의 증가는요, 특히 상위권 대학들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 상위권 대학들은 GPA나 클래스 랭크 또는 SAT 성적 등만으로 학생들의 우열을 가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는 학생들이 2~3배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홀리스틱 프로세스 어드미션입니다. 홀리스틱이라는 말 자체에서 느끼듯이요, 홀리스틱 어드미션 방식은 단순히 GPA나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지원 학생이 가진 여러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뭐 미국이나 한국의 대입 컨설팅 학원의 설명회를 보면요, 이러한 홀리스틱 어드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에세이 몇 퍼센트, 과외 활동 몇 퍼센트, 뭐 GPA 및 뭐 다른 기타 등등 몇 퍼센트 하며 이렇게 생긴 그림들을 보여주고는 하는데요. 뭐 이런 차트들이 굳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홀리스틱 어드미션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학교들은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파트로 만들어서 각 파트별 점수를 모아서 총점을 내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요, 각 파트별 점수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파트들을 균등하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이 특이한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또는 라틴어를 구사하고 또는 어떤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해서요, 2.5의 GPA나 1100점의 SAT 점수가 메이크업 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홀리스틱 프로세스는 고등학교 4년 동안의 학업 성취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많은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SAT나 ACT는 그만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홀리스틱 프로세스에서 지원자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igor Curriculum 또는 수업의 난이도를 말하는 건데요. AP나 IB 과목의 하이어 레벨 등의 어려운 과정의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적의 트렌드인데요. 성적이 점차 올라가는 형식이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추세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적은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최소한 나쁜 성적에서 좋은 성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스트 스코어인데요. 이 성적은 SAT나 ACT 성적뿐만이 아니라 AP나 IB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스 랭크, 즉 석차인데요.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해서 지원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점이 고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코멘데이션 레터는 학교 카운슬러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그 학생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는 그 퍼스널 에세이는 물론이고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추가적인 에세이도 중요한 고려 대상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Extracurricular Activities들은 학교 안에서의 특별 활동이나 또는 교회에서의 과외 활동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예술 또는 학생 본인이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온 모든 활동들이 모두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나 질병 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학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홀리스틱 프로세스를 통한 학생 선발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98점의 학급 성적을 기록했다 하더라도요, 어느 한 학생이 장애나 어려운 환경에서 98점을 기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98점을 기록한 학생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98점으로 인정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단순한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살펴서 평가하는 방식은요, 보다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문제는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모든 항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시사정위원회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입시 사정에 있어서 그리 여유로웠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도 입시 시즌에는요, 입학사정위원들은 정신없이 바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원 원서가 훨씬 많아진 요즘에야 더 바쁠 것이고요. 원서 검토 시간도 더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위 그룹에 속하는 몇몇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500여 건의 원서 리뷰를 소화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팀이 한꺼번에 작업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아이비리그 중 한 학교에 입시 사정관으로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원서 하나 리뷰하는데 5분에서 7분 남짓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워낙 같은 원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경험상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요령도 생겨서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
같은 홀리스틱 프로세스 방식으로 입학 사정을 하는 학교라 할지라도요, 원서 처리가 빠른 학교일수록 홀리스틱 방식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점수와 같이 드러난 숫자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원서 처리 속도는요, 사실 지원자들의 숫자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도 규모도 작고 지원자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이 조금은 여유로운 원서 리뷰 시간을 갖는 편입니다. 또한 같은 학교 안에서도 입시 전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비록 학교 정책이 홀리스틱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할지라도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과 같이 early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레귤러 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기 때문에 훨씬 리뷰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적 이외의 다른 부분에 고려할 만한 인상적인 요소가 많아도 early 전형에 있어서는 숫자로 드러나 있는 성적이나 성취 부분이 두드러진 학생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홀리스틱 어드미션에서 성적과 같은 아카데믹한 요소 이외의 비아카데믹한 요소들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홀리스틱 어드미션에서 아카데믹한 요소 이외에 추천서나 에세이 그리고 액티비티 리스트 등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되고 입학에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만, 특히 이 두 그룹의 지원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요, 최상위 그룹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아주 우수한 학업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미국에는 26,727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이들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전교 1등과 2등, 학생회장, SAT 고급 득점자들의 숫자만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요, 매년 10만 명 이상의 IB 대학에 입학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엘리트 학생들이 공통으로 목표하는 대학들의 모집 인원은 매년 대학마다 불과 몇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 A와 AP로 가득 깔린 성적표, 그리고 1,500점이 넘는 SAT 점수들이 기본 서류처럼 있는 원서들 속에서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요. 따라서 에세이나 기타 비아카데믹한 요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트 성적이 좀 낮거나 성적표에 어느 정도의 흠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완벽한 성적이나 시험 점수를 갖고 있다면야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9학년이나 10학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좋은 성적을 받았다거나 병이나 부모님의 이혼 등 여러 가지 가정 상황으로 시험을 망친 경우에는요, 이러한 사정을 들어줄 입시 사정위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하는 학교가 유리한 선택지가 될 것이면 분명한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능하면 비아카데믹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할 만한 리뷰 시간이 보장되는 학교가 좋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소규모의 리버럴 아트 컬리지가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위 대학들로부터 시작한 홀리스틱 어드미션 방식의 원서 평가 방법은요, 점차 더 많은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비드-19 상황 이후로 임시로든 영구적으로든 채택한 SAT나 ACT 시험의 선택 지출, 이른바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그 성적 평가 방법이 하나가 더 없어짐에 따라서 홀리스틱 어드미션 방식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홀리스틱 어드미션 방식에 대해서 그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야 한다라는 식의 대학 준비는요, 절대로 원하는 드림스쿨로의 입학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원서 마감일에 가까워올수록 불안감에 지나치게 많은 원서를 준비하던 나머지 학교가 요구하는 숏 앤서 등은 대충 리뷰도 안 하고 제출하거나 다른 학교에 제출한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는 학생들도 간혹 보면 있는데요.
홀스틱 어드미션 방식의 학교, 특히 최상위권 대학들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소한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비록 한 개의 학교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셨다면 정한 대학들에 대해서 왜 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요, 본인 스스로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히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정해진 그 목표를 위해서 4년간 열심히 노력한 땀과 의지를 인정을 받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시행착오마저도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불안적인 시도였다고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홀스틱 어드미션 방식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일찍부터 올바르게 준비를 하셔야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